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근본 교육은 두피 관리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관리는 일반 두피 클리닉 전문 센터나 그리고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피 관리의 목적은 두피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모발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두피의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두피 속에 있는 부속 기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피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두피의 기능은 보호의 기능, 흡수, 호흡, 분비, 배설, 감각 전달, 체온 유지, 영양소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피의 문제와 손상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인데, 이 내부적인 요인에는 호르몬의 분비 이상, 곧 밤낮이 바뀌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 우리가 흔히 밤샘 작업을 하면 아침에 기름이 많이 끼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생활,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혈액이 탁해지면서 포화지방산이 과잉이 섭취되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세포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피부에 트러블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내부적인 요인을 막는 중요한 것이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관의 이상. 말 그대로 위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흡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서 모발이라든지 세포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인데, 만성의 질환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 가장 큰 사례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나올 때 흡착기라고 하나요?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두피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계에 부딪혀서, 아니면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두 번째 화학적인 요인은 우리가 헤어샵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헤어 왁싱이라든지 헤어 염색이라든지 이 팜이나 염색 같은 것도 많이 했을 때 그런 화학적인 원료들이 두피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은 말 그대로 공기 자체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또는 두피가 불청결할 경우, 이런 경우 외부적인 비듬균이라든지 모낭충의 과다 서식으로 염증 발생이라든지 간질염증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해결했을 때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가 있고, 두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피 기능이 떨어졌을 때 탈모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탈모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적 요인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분석연구원에 맡겨서 중금속의 오염 정도와 미네랄의 부족 정도나 과잉 정도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맞춤식 영양치료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중금속을 킬레이션 시킬 수 있는 비타민C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고, 또는 미네랄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칼슘과 종합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함으로써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로 인해서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타액 검사 역시도 침으로 침샘에서 나타나는 이 분비액에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오는 타액에 함유되어 있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밸런스를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식 영양치료가 들어갑니다. 이쪽 내적 요인에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여성 탈모 쪽이 이쪽 내적 요인에 맞춰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 요인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두피 클리닉에 방문을 하면 두피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 두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내적 요인과 검사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45분 정도의 상담 시간을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두피 외부적인 사진만으로도 두피의 원인, 탈모의 원인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피 외적인 요인으로 비듬이라든지 각질, 염증들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바로 건강한 모발을 탄생시키고 모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피에 있어서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할 때 두피의 이 부속 기관들, 모낭, 피지샘, 땀샘, 신경계 이런 것들 모세혈관까지도 다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피 관리를 통해서 각각의 부속 기관들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탈모는 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그 기능들이 떨어져서 모발을 만들어내는 그 모낭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모발은 서서히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도의 감소인데 탈모를 나타내는 분들이 거의 다 두피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두피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세포의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모발 역시도 서서히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점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머리에 볼륨감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의 다 촬영을 해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희가 두피의 기능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부적인 영양적인 밸런스만 맞춰주신다면 이 세포들, 두피에 있는 부속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겠죠. 일례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 목이 많이 경직됐거나 이런 분들은 정수리가 많이 뜨겁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들, 모세혈관들에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게 모세혈관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해준다면 이 모낭에 영양분을 정확하게 공급을 해줄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여기에서 모모세포라든지 모모세포 분열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출, 우리가 먹으면 그 배설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낭도 자기의 기능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내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 받아서 다시 정맥혈관을 통해서 배출을 해준 심장을 보내서 다시 건강한 피로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모낭에 건강한 영양분과 산소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이 기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모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피 관리라는 것은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정상화가 된다면 말 그대로 연모에서 점점점 강한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바로 두피 외부적인 요인들, 각질이 많고 피지가 많이 산화돼서 쌓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두피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쪽 사진에서 보면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이쪽 좌측 사진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각질과 피지 산화물들이 그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땀이 분비되고 있는 이런 한샘 구멍들, 땀구멍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구멍에서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땀샘이라는 기능은 우리에게 체온 조절의 기능이고 두피의 열, 체온에서 나는 열에 대한 조절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배출이 정확하게 돼서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만 있다면 두피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되겠죠. 이러한 두피의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얇은 모발이 서서히 굵어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모에서 건강모로 바뀌는 경우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수리가 헝한 상태에서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까지는 결과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없다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도 없겠죠.
탈모 가이드도 지금 이 임상 사례를 보는 이분의 과정에 있어서 치료나 관리의 과정에 있어서 이분에 대해 그 섭취적인 부분, 영양학적인 컨설팅과 외부적인 두피 관리 컨설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모 가이드가 추구하는 두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은 두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